한국보다 지금 더 걱정되는 데가 이제 롯데그룹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처음에 소위 말해 찌라시가 좀 돌았잖아요. 이제 공중 뭐 해체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완전 근거가 없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 롯데타워가 담보가 잡히고 그렇게 랜드마크를 가지고 돈 빌린 적이 없는 걸로 전 기억을 하는데 물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부산 사람으로서 롯데에서 가장 위험한 곳은 다른 게 아니라 롯데 자이언츠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야구를 하는 한국에 한 400팀 정도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우승하기 힘들면 이제 팀이 맞겠지라고 했는데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롯데가 마지막 우승했을 때 데뷔한 그룹이 서태지입니다. 다른 그룹은 그 뒤는 아직도 뭐 그때예요? 자료 화면 보면 흑백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팀들은 뭐 뉴진스 데뷔할 때가 마지막 우승이고 뭐 이랬는데 롯데는 서태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데 그 팀을 좀 해체하면 좀 재정이 나아지려나. 그때는 최동원 씨가 있었나요? 네, 아니 그때는 너무 옛날, 그때는 너무 옛날, 진짜 50 때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롯데 얘기를 했는데 자이언츠는 뭐 선수들이 잘하면 되겠지만 경영은 어떻게 하나? 그래도 재계설 6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도 아니고 유동성 위기가 왔다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 롯데 위기를 좀 어떻게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짧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롯데가 이제 이 찌라시가 나오게 된 계기도 롯데가 이제 얘기가 나온 건 작년부터 롯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왔었어요. 그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레고랜드 회사채 사태가 이제 회사채가 아니죠. 춘천에 레고랜드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거기에 데미지를 얻었던 게 롯데그룹이었거든요. 롯데그룹 같은 경우 회사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을 했고 그 전만 하더라도 롯데그룹이 회사채를 많이 발행한다 하더라도 그 투자자들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급 정도의 어떤 그 삼성전자급은 아니더라도 그 뒤에 있는 현대중공업이나 뭐 이런 쪽들 정도의 급인데 약간의 가상금리가 붙거나 약간의 좀 그러고 워낙 풍부하게 회사채를 발행하다 보니까 투자하기 굉장히 좋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일단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거 어떠한 채권도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금리가 치솟기 시작한 게 이제 롯데 회사채가 시발점이었었고 BF는 이제 논외로 치고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계속해서 그 뒤로 롯데가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의 어떤 뭐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케미칼이 이제 위기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공론화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올해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회사채를 조 단위로 이제 그룹 전체로 발행을 한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결정타 찌라시를 남긴 게 롯데케미칼이 갖고 있는 그 2조 원대의 그 회사채가 기한 이익 상실. 그러니까 이제 3년 내에 에비타 이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익을 내야 되는데 이익을 못 내다 보니까 조건에 어긋난 거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채권단들이 2조를 상환시켜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버렸다. 그렇게 된다라면 전체적으로 롯데가 흔들리게 되고 그게 캐시카우 역할을 했으니까 그것을 진원지로 해서 롯데그룹이 대거 사람들 잘라내고 어려울 거다. 이게 찌라시의 핵심이었는데 거기에 롯데가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야, 이 정도밖에 안 됐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대응이라는 게 롯데타워 담보 잡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롯데타워가 말씀하신 건 것 굉장히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는 롯데타워가 갖고 있는 상징성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롯데타워를 롯데그룹이 그 땅을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서태지 때부터 그 땅을 비워놨을걸요? 그래서 서태지 이전부터 비워놨죠. 50 때부터 한 이전부터 비워놨어요. 30 때부터 한 거. 저는 이제 서울 사람이니까 거기가 왜 비워놨냐면 신격호 회장이 유지였거든요. 여기에 랜드마크를 세워야 된다는 유지이기 때문에 그동안 롯데가 수많은 세금을 납부하면서까지 그 땅을 비워놨었던 거거든요. 회장의 유지를 가지고 회장의 유지를 지금 내세울 정도라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 그룹의 어떻게 보면 기둥뿌리에다가 담보를 잡았다. 그렇죠. 박신호 평론가님. 그러니까 롯데의 위기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롯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뭐 껌, 과자, 칠성사이다 뭐 이렇게만 기억하시는데 지금 이제 사업 그 포트폴리오가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사실은 석유화학과 유통 양대 축으로 롯데는 굴러가고 있었어요. 근데 뭐 한때 잘 나갔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양대 축이 다 흔들립니다. 석유화학 같은 데서는 중국으로부터 이제 사실은 범용 제품이 사실상 이제 잡히면서 화학 쪽이 너무 공급과잉이 너무 심하죠. 사실은 이제 본진이 좀 털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이제 고부가가치 쪽으로 이제 점핑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 상황에서 걸렸는데 그걸 탈피해 보고자 신규 투자를 여러 건 했는데 투자하는 것마다 성과가 안 나고 심지어는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많이 힘들어졌고요. 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커머스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롯데온 같은 경우에는요. 창사 이래 지금까지 계속 적자입니다.
네, 그 롯데온은 말 그대로 온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오프였던 것 그리고 같아요. 한때 온이 문제인가요? SK온도 못 돈을 못 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 온자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돼. 예, 예. 그다음에 한때 이제 또 효자 노릇을 했었던 면세점도 이제 뭐 중국 관련해서 이제 큰 손들이 떠나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하긴 진짜 면세점 간지 진짜 오래된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많이 화학이나 나가는데. 유통 관련해서 이제 본진이 흔들렸고 그 사이에 이제 조금 이제 그룹에 이제 굉장히 이제 아픈 손가락이 뭐냐면 롯데건설이 네. 지방 PF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유동부채를 남기면서 그룹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계열사들이 지원하지 않으면 생환이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이제 사실 몇 번 겪었거든요. 근데 이런 재무 구조 상황에서 사실은 핵심이 누구냐면 롯데케미칼입니다. 네. 근데 뭐 어려운 얘기할 거 없이요. 한때 45만 원 가던 주가가 지금 6만 원 선이에요. 그 정도로 사세가 기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네, 문제는 주가가 모든 걸 얘기해 주고 있네요. 근데 이제 케미칼이 안 좋은 계열사에 직접 지원하면서 지분 투자도 했었고 네. 또는 이제 채무 보증 같은 걸 하면서 상대적으로 회사채가 어려울 때 케미칼 등급으로 상향 등급 시켜주면서 재무구조 중심축 역할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케미칼이 흔들리면 재무구조상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그렇죠. 상황에 가 있는 건데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케미칼이 지금 회사채 관련해서 2.3조 정도 네. 들고 있는데 2조에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거든요. 그럼 이게 물론 2조 때문에 당장 롯데케미칼이 부도가 난다. 그러진 않겠죠. 네, 그렇진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안 나긴 하지만 대마불사라 안 나긴 하지만 사유 자체는 거의 부도 사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돈을 조달하려면 이자도 더 많이 내야 그렇습니다.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고 나 이렇게 넘어졌네. 근데 왜 다쳤어? 그러니까 까졌어. 이런 건 괜찮아요. 피가 아무리 철철 나도 사람 죽는 거 네, 아닙니다. 뭐 죽진 않으니까. 근데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야. 이거는 병명이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롯데그룹에서 낮다라는 거는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 위기가 삽시간에 이제 번지거든요. 실제로 유동성 위기 찌라시가 돌고 나서 롯데 관련 회사채가 거래 안 됩니다. 거래 안 돼. 뭐 채무 불능이나 이제 뭐 정지가 됐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발행금리 위쪽으로 뭐 2, 3 이렇게 얹어줘도 아무도 안 사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풀기 위해서 롯데가 담보로 롯데타워를 낸 건데 그건 뭐냐? 롯데 심장, 롯데 상징이거든요. 그렇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일단 보여준 겁니다. 현재 네. 그만큼 이것까지도 한다. 이런 어쩌면 거.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예요. 네. 예. 그 사실 그러면 롯데케미칼이 이 롯데그룹에서 사실상은 경제적 가장이었는데 네. 가장인가리 좀 힘들어져서 쉽게 말해서 큰 그룹들은 돈 받을 거 줄 거 막 이해 있는데 여기서 자금 흐름이 지금 꼬여버린 그런 상태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롯데라고 하면 이제 그 주시 후레쉬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때 그 10원짜리 그 껌 팔아가지고 원래 잔돈 장사하는 되게 짠 재벌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돈도 안 빌리고 오로지 현금으로 가고 그리고 사실 껌보다는 그 잠실일 때 땅 써놓은 게 재벌의 이제 근간이 된 거였잖아요. 그랬는데 참 삼성도 아니고 롯데가 이런다는 게 좀 놀랍긴 합니다. 앵커님 말씀 예. 너무 좋은 말씀이셨어요. 네. 뭐 아유 껌 팔아가지고 뭐 짠 돈으로 운영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웃기는 얘기고 네. 그 뒤에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네. 창립자 신격회 회장 때만 해도 무차입 경영 원칙이었어요. 그렇죠. 진짜 짜게 가자는 거예요 경제를. 그리고 돈 필요해 그러면 계열사가 지분 투자해서 상호 출자가 엄청 복잡하게 돼 있어요. 자기들끼리 빌려주고 예, 말이죠. 예. 네. 너 이 계열사가 돈이 모자라? 저기 돈 버는 데서 네가 꺼줘. 이렇게 했거든요. 형제들끼리.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너무나 복잡한 순환 출자나 상호 출자가 사실 문제화 됐습니다만 핵심은 그룹 외에서의 외부 차입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안에서만 예. 입단속 잘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하면. 2세 신동빈 회장이 이렇게 넘어오면서 차입도 과감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예전에 롯데가 이런 유동성이 빠진다는 건 유동성 위기에 빠진다는 건 옛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이게 지금 롯데의 롯데가 갖고 있는 어떤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롯데가 그 전에 이제 부실한 계열사들을 롯데케미칼이 신용 보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케미칼 신용 등급으로 돈을 빌릴 수 있었던 것이 내가 책임질게 형이. 그러면서 이제 신용을 형님 보고 신용 돈 보강을 빌려준다.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롯데타워를 내는 것도 신용 보강인 거예요. 신용 보강은 내가 지금 자산이 있으니까 여차하면 이거 갖고 우리가 갚을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건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용 보강은 할 수 있으면 다행이야. 그러면 똑같은 질문이죠. 네카오처럼 뭘로 돈 벌 건데? 앞으로 돈 갚을 수 있어? 그래 지금 당장 우리가 2조 참아줄게. 그리고 되면 우리가 안 되면 건물 팔아서라도 2조 받을 수는 있어. 그런데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것이 회사채 투자자들이 아니라 그럼 롯데가 뭘로 돈 벌 건데? 근데 기존에 가장 중요한 게 케미칼이었었는데 이 케미칼이 이제 지금 철강 화학이 우리가 지금 안 되는 게
일부 이제 투자자들 오해가 중국이 그쪽을 구조조정하면 우리가 반사익을 볼 거다. 그쪽에 넘쳐서 구조조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표가 지금 중국만 하더라도 롯데케미칼이 주력으로 하는 에틸렌 지수가 116이에요. 그러니까 지네가 쓸 거보다 16%를 더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는 아예 중국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2000년대에 차화정 시대가 나왔을 때 중국이 8%씩 경제 성장할 때 우리가 이제 철강 화학을 갖고 돈 벌었던 것들이 차화정 엄청났죠. 예, 중국이 지금 이제 그걸 자체로 내수로 끝내버리니까 우리가 자동차도 지금 어렵지만 화정은 완전히 이제 끝나버린 상태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롯데가 그걸 고집하고 있고 다른 화학회사들은 어떠냐?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뭐죠? 바이오 쪽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2차 이제 소재 쪽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거기는 지금 부회장이 유임이 됐어요. 그런 쪽으로 자꾸 이렇게 변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롯데는 그걸 이제 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얘기했던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올인. 그러니까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어려우면서 자산 매각하니 이런 거였는데 롯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현재 그리고 여기 이제 더한 게 평론에 말씀하신 것처럼 차입 경영. 2세가 들어오면서 M&A를 했던 건데 M&A를 새로운 걸 한 게 아니라 안타깝게 익숙한 걸 한 거죠. 익숙한 걸 하다 보니까 익숙한 거에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걸 봤지만 익숙한 거에서 시너지 효과가 안 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장 롯데 저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로 돈 갚을래? 저는 그걸로 딱 한마디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뭐 이제 사실 금융이나 재무를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롯데가 빚을 내서 갚아야 되는 이자가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면 지금 이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뭐냐면 네가 갚아야 되는 이자가 1,000만 원이면 너는 연봉이 5천만 원은 돼야 돼. 이거거든요. 그래야 연봉이 깎여 5천만 원 정도 벌어야 이자는 내고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자 이자 대비 당연하고. 영업이익이 5배는 돼야 돼. 이런 얘기인데 지금 그 비율이 4.3으로 무너졌는데 쉽게 말하면 이자를 1,0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연봉이 4.300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3년 평균이거든요. 지난달 평균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난달 수치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9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갚아야 될 이자가 1,000만 원인데 지금 연봉이 940만 원이면 이제 너의 수입으로 이자도 못 갚는 거예요. 원금은 얘기할 것도 없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근본적으로는 뭐냐? 빚을 확 줄여버리든가 돈을 왕창 벌든가 이 두 개 아니면 위기가 해소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이 측면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벌어들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느냐라고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변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둔감했기 때문에 이거 만만치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해? 있는 재산이라도 확 팔아가지고 빚을 확 낮추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있는 재산이라면 자꾸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막 계열사 팔고 뭐 팔고 뭐 아무튼 전국에 있는 부동산 재평가한다 그러고 하는 상황이 지금 이게 이 근본적으로 돈을 확 벌든지 빚을 확 낮추든지 이거 아니면 지금 답이 없는 상황. 지방에 롯데백화점 몇 개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롯데는 150조 정도의 우리 현금성 자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금성 자산이 있는데 거기에 뒷면을 딱 뒤지고 보면 통장님이 말씀해 그럼 부채는 얼마인데? 유동 비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1년 내에 갚아야 될 부채를 갚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110%니까 1년 내에 갚아야 될 돈과 현금성 자산이 거의 똔똔인 거예요. 롯데쇼핑은 50%밖에 안 돼요. 롯데쇼핑은 1년 내에 갚아야 될 부채보다 현금이 50%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겨우 한다는 게 뭐죠? 그 자산재 평가잖아요. 자산재 평가는 요거 지금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요게 지금 얼마야? 요게 지금 장부가가 90원이니까 100원으로 만든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회계 장난이에요. 지금 중요한 건 그건 아닌 거죠. 근데 그 자체가 현금은 아니니까. 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물건을 팔아야죠. 여기서 지금 얘기할 때 뭐냐면 우리가 장부가로 그걸 파는 게 아니라 청산가치로 파는 거거든요. 지금 만약에 돈쌤이 지금 돈이 어려운 걸 알아. 그래서 돈쌤이 갖고 있는 시계를 내가 100만 원짜리, 뭐 1,000만 원짜리 차고 있는데 이거 1,000만 원에 샀으니까 1,000만 원에 사줘라면 어느 누가 1,000만 원 사주겠습니까? 그렇죠. 하다못해 500만 원, 400만 원 후려치는 거죠. 검색해가지고. 네, 후려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롯데그룹이 지금 자산을 유동한다 하더라도 제값을 못 받을 확률은 거의 돈이 100%. 급한 걸 아니까. 아니까. 그래서 벤저민 그레이엄이 얘기한 게 장부가를 보지 말고 청산가치를 보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레이엄이 얘기한 청산가치는 장부가의 30%밖에 안 쳐주는 거죠. 30% 너무 그게 이제 극단적인 거죠. 그거는 이제 1930년대 얘기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롯데를 볼 롯데 때 자산은 부동산이라 조금 낫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요. 저도 이제 그것도 아니에요. 소장님 말씀이 100% 동의하는 게 나 부동산 많아 150조야 그리고 뭐 유동자산 70조 있어 그거는 지금 하는 얘기고요. 소위 말하는 위기에 몰려서 이게 딱 트리거가 당겨지면요 누가 삽니까? 그럼 무조건 헐값인데요. 당겨지는 순간 그 의미 내가 아파트가 10억이라도 경매로 넘어가면 얼마 팔지 모른다. 예를 들면 그런 있지. 그럼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너 경매로 넘길래 아니면 경매보다 나한테 10,000원 더 받고 팔래? 뭐 그런 그러면 그런 거. 이게 진짜 경제가 어떻게 무서운 게 심리라는 게 자꾸 제가 심리를 오늘은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이게 지금 불안감을 준다라고 본다라면 이미 지는 게임이 된 거인 거죠.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케미칼이나 이제 유통 관련해서는 그나마 이제 기사라든지 분석 기사가 좀 나왔는데 사실은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전만 해도 롯데그룹에 약간 만약에 지진이 난다면 진앙지는 건설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럼 지금 2년 사이에 건설 관련해서는 해결이 됐냐 이거예요. 지금 워낙에 케미칼이 지금 기한이익 상실 사유라는 큰 사고가 터져서 그런데 그렇죠. 건설도 지금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건설 뭐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 우발 채무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한 4.3조 내외가 되는 것 같은데 채무의 질이 안 좋아요. 보니까 브릿지라고 하잖아요. 네. 브릿지 단계. 아직 삽도 못 든 단계입니다. 네. 브릿지에 몰려 있는 게 70%가 넘고요. 로케이션으로 보니까 지방 사이트가 80%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경기가 확 살아나고 지방이 다 털어준다든지 경기가 확 돌아가지고 1, 2차 이제 본 PF로 넘어가는 일이 생기지 않으면 이것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터지면 저희가 불안하고 저희가 터지면 여기가 불안해서 상당히 지금 위기감은 만연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 롯데캐슬의 독수리 날개가 자꾸 접히고 있는데 너무 불안. 그럼 롯데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지금 그 뉴스를 보니까 이게 신유열 그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오너가의 힘을 좀 실어주는 인사를 조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위기를 좀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묘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진짜 지금은 팔다리를 잘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각오로. 네. 그 결국은 죽음을 각오해 살아날 수 있는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할 수 있는 건 있다라고. 두산도 가고 그럴 때 진해 캐시카우를 팔아버렸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돈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장부 가치가 100억짜리를 하더라도 50억이라도 지금 팔아서 지금은 있으니까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하다못해 서초동 땅도 이게 나오지만 롯데그룹도 부인하잖아요. 부인할 게 아니라 지금도 가능성을 열어뒀다라고는 워딩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극단적인 경우에 안 팔릴 것 같은 롯데타워를 주는 게 아니라 여차하면 우리 서초땅도 빨 거야. 우린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라는 걸 줘야 되는데 거기서 또 발을 빼버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공교롭게도 재벌 3세가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시각들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과연 무슨 경험이 있겠냐. 30대, 40대 초반에 무슨 경험이 있겠냐. 지금 이재용 회장이 욕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롯데의 접근은 조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에 충족도에는 좀 못 미친다. 그러니까 그룹이 내세우는 그거죠. 책임 경영이다라는 건데 네가 뭘로 책임질 건데?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바라는 롯데는 지금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변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 과감한 액션 한두 개만 보여줘도 정말 이것까지 얘네가 할 정도야? 그러면 얘네들이 하겠네라는 정도만 보여줘도 이 위기에 어느 정도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롯데타워 말고 뭔가 확실한 걸 보여줘야 그렇죠. 롯데타워 같이 팔리지 않을 게 아니라 우리 서초 땅 내놔도 내놓게 뭐 누가 사겠어요, 말이라도 그걸. 워딩이라도 네. 그런 정도로 하는 것이 일단은 안심을 좀 시켜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평론가 지금 아까 그 롯데 케미칼이 갖고 있는 2.3조 중에 2조에 지금 현재 기한이익 상실화가 났는데 그거 아직 해결된 거 아니에요. 네. 사채권자 집회가 12월 19일입니다. 지금 그 중에 조금 남았네요. 예, 네. 그 채권이 물론 2조가 하나의 채권은 아니라 네. 트렌치가 여러 개 있고 다양한 네. 채권이기 때문에 물론 잘 해결되겠습니다만은 부도까지는 아니겠죠. 어느 한 군데서 만약에 3분의 2 집회를 통과 못했다 만약에 그러면 기한이익 상실이 되잖아요. 기한이익 상실이 하나 생기면 나머지는 그 기한이익 상실이 생겼다는 게 기한이익 상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동시에 다 터집니다. 네. 하나가 터지면 다 무너지는 사안은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시장이 롯데에 요구했던 건 뭐냐? 뼈를 깎는 환골탈퇴의 노력, 팔다리 잘라내는 선생님 말씀 너무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 던져라서 해결하겠다는 긴급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이 와중에 3세를 부회장으로 승진시킨다? 그 사람 우리나라에서 임원 명함 단지 1년도 안 됐어요. 네. 그리고 국적도 일본 사람입니다. 본명도 사토시예요. 근데 왜 우리 언론에서는 신유열, 책임 경영 이런 얘기를 저도 모르겠어요? 신유회를 좀 오랜만에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저도 집에서는 이름이 장동건이에요. 그럼 네. 제가 장동건이라 그러면 되겠냐고요. 왜 신유열이라고 그러냐고요. 이게 제 말씀은 시장도 롯데가 잘 되길 바라고 위기를 해소하길 바라는데 정작 대주주 일가는 아들 승진시키기 바빴다 이런 모습이 약간 아직도 정신이 좀 덜 차진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롯데가 뭔가 팔다리를 잘라서라도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즉 가문을 챙기는 듯한 모습이 오히려 시장에 위기를 줄 수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 둘 다 어떻게 좀 부정적인 얘기를 좀 했는데 다음 주제는 또 그 긍정적인 이야기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경제 DMZ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